안녕하세요. 하늘놀이 경량비행학교 대표 이진욱입니다. 네. 하늘놀이 항공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하늘놀이 경량비행학교는 2인승 경량항공기를 가리키고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경량 비행기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큰 비행기 말고 그거보다도 조금 적은 인원수를 태우는 2인승 비행기를 경량항공기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2인승 비행기를 가리키고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냥 레저용 비행기 2인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놀이에서 비행 체험도 가능한가요? 예, 다양하죠. 요새 좀 선풍적으로 있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보면 프로포즈 체험 같은 거. 아, 그럼 비행기를 타면서 예, 프로포즈를 하는 예, 거예요? 아, 그런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말, 주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품이 좀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가족 체험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린이들의 어떤 직업 체험 같은 어떤 상품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일단은 법적으로 보면 너무 어린아이가 혼자 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추천드리는 건 한 6살 정도, 7살 정도 이상이면 누구나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조종 체험까지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하늘놀이 항공에서는 비행 렌트 사업도 하시는 거고 비행 네. 교육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비행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크게 비행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경량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하고 되게 유사해요. 학과 시험 보고 실기 시험 합격하면 되는데 자동차와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법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조금 정해놓고 그 기준이 부합해야 실기를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시간 이상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전제 조건. 실기라는 거는 비행을 교육하는 실기 시간을 20시간 이상 꼭 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기 교육을 받고 교관이 없이 혼자 올라가는 이니셜 솔로, 그러니까 첫 솔로 이후에 혼자 5시간 비행을 하는 시간을 5시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120km가 넘는 여기 말고 다른 비행장을 착륙했다가 따와야 되는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걸 다 부합하면 이제 실기에 접수 가능한 거죠. 학과 시험은 실기를 접수하기 직전까지 필기만 붙어져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필기는 어떤 거를 보게 되는 건가요? 필기는 경량항공기는 4과목을 봐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내 길이 아닐 것 같다라고 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난이도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난이도는요. 첫 질문이 영어 잘해야 되나요? 그쵸. 뭐 이런 질문들 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뭔가 저희가 쓰는 그 항공 통신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한 A4 용지 2장 정도도 안 돼요. 다 이제 그 틀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틀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 중에 지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기 싫어도 그냥 내 것처럼 돼버려요. 그런 부담감은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난이도로 보면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기술 시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물리 시간 정도에서의 간단한 원리 정도를 이해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그럼 않을까. 실제로 필기 때문에 라이센스 자격 취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들어요. 또 궁금한 것 중에서 하나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교육생분들이 계시는데 네네네. 그 교육생분들은 교육의 이유가 어떤 건가요? 레저용 비행기를 하는 목적들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제네랄을 꿈꿨던 분들이 이제 그 꿈이 포기돼가지고 뭐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뭐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고 나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꿈을 이뤄야지 하는 어렸을 분들. 때 자아실현. 저도 뭐 그런 케이스인데 요새 뭐 MZ 세대들은 몇 분 계세요. 실은 젊은 친구들. 나는 인생의 목표가 뭐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내 가치 추구다. 라는 측면들이어서 뭐 직장 다니면서도 뭐 집을 사기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현재 가치를 되게 중요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게 나이 들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희가 지금 꽤 많은 여기 뒤에 학생들 파일이 있는데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한 거죠. 어렸었을 때 꿈 정말로 뭐 하늘을 정말로 좀 편하게 혹은 저렴하게 혹은 그 기존의 경량은 제넬과는 약간은 조금 범위나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는 못 올라가고 더 멀리는 못 가지만 그래도 전국 어디든지 대부분 갈 수 있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그룹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네. 비행 렌트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 2인승 비행기를 교육을 하고 나서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죠. 뭐냐면 정말로 노력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내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제 장롱 면허가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행학교에서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렇게 페이하면 렌트도 가능하고 저희 학생들에 한해서 왜냐면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아무한테나 렌트할 수 있는 형용이 아니고 그 비행기가 익숙해져야 안전이라는 게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뭐 10시간 단위로 뭐 렌트하기도 하고 저렴하게 회원제라는 렌트 제도도 있고 뭐 그럼 다양하게 렌트를 있습니다. 하면은 요거를 타고 어딘가 놀러 가거나 가능한가요? 네네네. 가능하죠. 아, 전국에 저희 같은 그 비행 스쿨이나 학교가 17개, 18개 정도 있어요. 네, 큰 규모로 따지면 대부분의 대도시 근처에는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위치가 네, 화성이니까 저희는 경기도권, 서울권이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무안에 가서 뭐 네. 회를 먹고 싶다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 남원에 가서 추어탕 먹고 오고, 뭐 그 담양에 가서 뭐 떡갈비 먹고 오고, 무안이 가면 이제 목포가 가까우니까 뭐 회집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뭔가 그런데 그 비행장들은 뭐 입항비를 받거나 서로 돈을 받지는 않아요. 가서 정 뭐 하면 뭐 그 커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저 놀러 왔어요 하고 선물 드리고 친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레저라는 측면에서 동호회라는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위험했던 순간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위험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비행기는 세와의 어떤 전쟁이기도 하죠. 근데 특히나 이제 경량은 그 싱글 엔진, 프로펠러 엔진이기 때문에 소음이 있어서 실은 새들이 많이 피해가요. 근데 사례적으로 보면은 그 새들이 조금 존재하다 보니까 그 새들에 대한 위협감들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요 근처에 몇 년 전에 독수리가 좀 이상하게 많이 날아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막 피해가면서 막 비행하기도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 혹시 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은 나이가 한 50대가 넘으신 분인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꿈이 본인이 비행하는 게 꿈이었다가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지금 조금 울컥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를 꼭 그 조금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비행이 꿈이었던 내가 어머니를 꼭 한번 이렇게 비행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대표님도 이제 주 업무가 비행 교관이신 건데 네. 비행 교관으로서 사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행 교관으로 살면서 장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꿈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꿈을 돈을 받고 팔긴 하지만 어쨌든 꿈을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옮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저도 실은 이전에 조종사 출신이 아니고 이전에 벤처 사업의 일원으로서 조금 젊었을 때 좀 성공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실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꿈을 쫓아다니면서 좀 살았던 삶이 좀 많아서 꿈에 대한 것들 좀 컸었는데 그런 것들 했었을 때 되게 좀 뿌듯하고 또 좋죠. 단점은 3D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가족은 다 주말에 쉬는데 여기에 오는 레저 인구들은 다 주말에 오니까. 네. 그러면 남들이 바쁜 시간에 쉬어야 되고 남들이 정말 쉬는 시간에는 정말 일을 바쁘게 해야 되니까 가족과의 좀 괴리가 생기거나 조금 그게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꿈을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어떤 비행하면 라이트 형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래요. 라이트 형제가 했던 명언 중에 뭘 집중했을 때 바보 소리를 막 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그래도 이제 내가 뭔가 꿈을 쫓아서 가는 게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실은 그 꿈이 어떤 돈의 가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나 내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저는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트 형제의 명언을 저는 되게 요새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많이 이제 현실적으로 막 프레셔를 받죠. 야, 그거에서 먹고 살겠어? 막 이런 얘기 있죠. 안타까운 거는 요즘 비행 업계가 요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이라는 게 돈이 결부되면 되게 많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비행이라는 꿈을 좀 약간 돈과 이격하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비행을 하고 싶으시면 하늘을 오세요. 제가 뭐 상을 들어보고
한번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출연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